더불어민주당의 그 1호 공약인 그 공공 와이파이 그 확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그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공 와이파이 구축 정책을 추진해왔죠. 그래서 지난 2017년도까지 뭐 주민센터, 보건복지시설, 관광지, 학교 등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했고, 또 이동통신사는 상용 와이파이를 개방하는 등 약 18,600여 개소의 공공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용자들의 데이터 요금 부담 절감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 와이파이를 대폭 확대 구축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8년도부터 처음으로 시내버스 와이파이 구축을 시작했고, 19년부터는 17년부터 중단됐던 정부의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재개해서 1만 개 정도 이제 추진 중이고, 또 뭐 학교, 관광지에 새로운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등 총 36,500여 개소의 공공 와이파이를 추가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 와이파이 구축 현황표를 보시면 이게 버스, 공공장소, 학교, 관광지 이런 식으로 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굉장히 그 많이 이 와이파이에 신경을 썼다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특히 그 총선을 맞이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를 방방곡곡으로 확대 구축하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소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예를 들자면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것,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특히 이런 정책을 되게 어려워하고 또 되게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뭐 SNS, 특히 말해서 요즘 이제 스마트폰을 기본적으로 다 쓰고 있는데, 가장 또 청년뿐만 아니라 거의 전 연령대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완전히 그 생활 밀착형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기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데이터 소비가 굉장히 늘어난 상황에서 예를 들자면 저처럼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사람, 혹은 이런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데이터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부담스러우실 텐데, 이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공 와이파이를 이제 확대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절감에 더 큰 기여를 하겠다는 게 바로 이번 민주당 1호 공약이 된 이유겠죠. 그리고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교통, 교육, 문화시설,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보건복지시설 중심으로 2022년도까지 53,000여 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추가 구축할 것이라고 하는데, 또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안전한 와이파이 사용, 그러니까 즉 보안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문재인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제1호 공약인 전국 방방곡곡에 53,000여 개의 공공 와이파이 구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올해 2020년에 구축되는 공공 와이파이는 총 17,050개를 이제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를 먼저 보자면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5,100대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고, 이미 18년도에 4,200개, 19년도에는 19,800개까지 정부 예산으로 24,000여 개를 구축을 이미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학교인데요. 초중학교 2,956교, 그리고 고등학교 2,358교에서 무선 인터넷이 사용 가능하도록 5,300여 개의 개소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19년까지 전국 초중학교에 6,542개를 구축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교통시설 등 공공장소, 그래서 시민들의 이용이 가장 많은 터미널 등 교통시설 2,000개소랑 문화체육관광시설 1,000개소, 보건복지시설 3,650개소의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9년까지 공공장소에 23,369개소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했고, 문체부는 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자체와 함께 관광지 1,177곳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그 와이파이, 공공 와이파이 구축이 된 곳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더 확장시키겠다, 요런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 와이파이 구축 계획안인데요. 이 어떻게 버스, 교통시설, 학교, 문화체육, 관광, 보건복지,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많이 가는 그런 곳에 지금 이 와이파이, 공공 와이파이 이거를 이제 늘리겠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적인 이 구축 계획안을 이렇게 공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보안, 그러니까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 사용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공공 와이파이 사용을 안전하게끔 만들겠다는 그런 목표도 있는데요. 그동안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보안 침해 우려가 굉장히 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향후에 안심하고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매년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AP 멸실, 고장 여부, 보안 기능 적용 여부 등 실태 조사, 그리고 전송 속도 등 품질 측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속도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잠깐 말씀드릴 텐데, 많은 분들이 또 속도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속도와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점을 굉장히 많이 또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매년 6천여 개의 공공 와이파이 AP에 대해서 보안 기능이 우수한 AP, 그리고 와이파이 6 등 성능이 우수한 AP로 교체하는 등 공공 와이파이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구체적인 자료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 이거에 대해서 막 벌써부터 그 부정적인 면들만 자꾸 이제 부각시키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모든 정책에 대해서 이제 딴지를 걸기 시작한다, 뭐 세금 뭐 낭비다, 이런 식으로 자꾸 공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첫 번째로 정부가 뭐 어떤 세금을 가지고 정책을 그러면 안 하는 그런 게, 그러니까 투입이 안 되는 게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고, 특히 자유한국당이 그런 걸 막 퍼주기를 한다든지, 혹은 실제로 뭐 4대강이라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 뱃속 채우는 여러 가지, 특히 MB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거의 100조 원가량의 혈세를 날려먹었죠. 사자방,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런 걸로 돈 그렇게 날려버렸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사실 정말 그거에 발끝만큼도 미치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자꾸 이 세금 낭비다, 뭐 이게 뭐 포퓰리즘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지 모르겠고요. 실제로 이 공공 와이파이를 이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게 제가 적어도 사용할 때는 정말 많이 체감이 되는 그런 정책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카페라든지 이런 다양한 곳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 특히 신호가 약한 점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공공 와이파이를 좀 확장시키면 이제 그런 문제들도 많이 이제 해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막 이동을 할 때 보면 좀 많이 이게 끊긴다던가, 막 역에서 역을 넘어갈 때 좀 막 자꾸 인터넷이 멈춘다던가 할 때 가끔씩 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또 이거를 시행하는 과정이고, 또 이런 게 또 많이 전국에 또 이게 막 확장이 된다면 분명히 많은 분들이 실생활 하는 데에서 엄청나게 또 좋다는 거를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통신비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일단은 이번에 당장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참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독과점이라든가 요금 담합, 요금 경쟁, 이런 문제들도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더 알아보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특히나 이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차별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이렇게 인재 영입 같은 경우에 좀 보자면 당장 이제 비교도 안 되죠. 비교도 안 되고, 특히나 법안 통과 관련해서도 자유한국당은 여태까지 계속 국회를 벗어나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다가
결국엔 아무것도 못하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굉장히 잘 지켰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미래,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까지 굉장히 더불어민주당이 안정적으로 잘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미래까지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국민분들께 굉장히 잘 어필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반면에서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폐지를 자기네들 1호 법안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걸로 탈원전을 갖고 오기도 한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정책이라는 게 계속 그 다른 당이 했던 걸 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말도 안 되는 주장만 자꾸 펼치면서 국민들을 자꾸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그런 정당은 이제 사라질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올해 총선이 그만큼 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